KBS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전격 시사 진행자로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시사평론가인 고성국 씨를 발탁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KBS는 박민 사장 부임 이후 전종철 KBS 기자가 맡아온 전격 시사 진행을 20일부터 고성국 씨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고 씨가 정치 현안에 대해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왔으며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인지도와 화제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박진현 시사제작국장은 시사라디오 진행자 교체 이후 청취율이 타사 대비 심각하게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진행자의 화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고성국 씨를 적임자로 봤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민 사장 부임 이후 KBS 라디오와 시사 콘텐츠 관련 조회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 화제성과 인지도를 갖춘 고 씨를 발탁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104만 명으로 보수 성향 시사 유튜브 중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계정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가? 입법 만능주의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인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 기자회견 특검의 불씨를 껐다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상이 대다수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강력한 개혁 정책이 저 종북 주사파들의 전체주의적 좌파 포퓰리즘에 막혀서 하나도 법적인 입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해왔던 이 자유주의 개혁의 한가운데에 맨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윤 대통령 지지를 공식 표명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올린 평론가에게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를 맡기는 게 맞냐는 지적이 KBS 내에서 나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고성국 씨가 가진 화제성이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화제성인가라며 고 씨는 2013년, 2014년에도 라디오 진행자로 낙점됐다가 정치적 편향성 등 MC 자질 문제가 제기돼 잇따라 하차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본부는 진행자 선정을 주도한 박진현 시사제작국장은 고 씨를 진행자로 일방 결정한 뒤 사후적으로 제작진 의견을 청취했다며 최근 역사저널 그날 MC 선정 논란 등 어떻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MC 선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은 개편 이후 첫 방송을 오는 19일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새 진행자는 배우 한가인 씨, 대본 작성과 일부 코너 촬영 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나흘 앞둔 지난달 26일, 사측이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기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주간의 진통 끝에 사측은 이달 10일, 무기한 방영 중단과 제작진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어젯밤 사내 게시판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가인 씨 섭외 완료를 보고받기 앞서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이 조수빈 MC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국장 등과 협의도 했다며 벼락 통보가 아니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의문은 여전합니다. 한 씨 섭외에 긍정적이었던 이 본부장이 사흘 뒤 조수빈 씨를 MC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돌변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단 겁니다. 특히 이 본부장이 MC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담당 국장 등에게 여러 번 강조한 점에 윗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작진과의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이렇게 윗선에서 MC 선정 과정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 내려서 지시하는 사항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백선엽 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지냈던 조수빈 전 아나운서의 경력도 논란입니다. 이른바 뉴라이트로 불리는 세력들이 이념 전쟁의 도구로 공영방송의 틀을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은 지난 2월 총선 뒤 방영 예정이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두고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지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의 방영 재개와 관련해 KBS는 MC 선정의 의견 차가 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는 박민 사장 취임 당일 결방시켰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사흘 뒤 결국 폐지했던 만큼 역사저널도 존폐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KBS. 얼마나 더 망가질 건가? KBS PD협회가 어제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기 교양 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의 폐지와 관련하여 제작진이 낙하산 진행자 조수빈 씨를 거부하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재원 제작본부장,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고별 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과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는 출연 첫날부터 기존 보도에 대해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방송될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방을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 문제를 언급하자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이 절반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잡히지 않은 언론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KBS는 이미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KBS 이사회를 장악한 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한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들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제대로 장악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뜨려 버립니다.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맘대로 되지 않으면 폐지해 버리니까요. 역사저널 그날의 경우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이 반발하자 제작을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KBS PD연합회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조국혁신당도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는 작업에 동참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상임위에 박민 사장을 불러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에 대해 따져 묻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KBS가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